마인드 컨트롤 할 때는 그거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수능 망해도 괜찮아. 나는 수능 망해도 대졸자. 막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을 했었고요. 그게 근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안정감을 주고 위안을 줬던 것 같아요. 내가 수능을 망해도 나는 괜찮다. 난 추진하면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뭔가 더 안심하고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 해냈네요. 그래서 수능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7, 8, 9, 10, 11 이렇게 준비하고 모의고사 같은 거 보러 안 갔어요. 집에서 그냥 서울에서 자취방에서 하고 시험지가 인터넷에 뜨잖아요. 그 모의고사 끝나면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아이패드 같은 거로 풀어보고 프린트해서 풀어보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풀어보고 제가 그 선생님한테 연락드렸다고 했잖아요. 그 선생님을 한 달, 두 달에 한 번 정도 만나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그 실물 시험지 남은 거를 좀 받아왔었어요. 남은 거 버리는 거 그런 거 받아와서 한 번씩 풀어보고 그 시험지 안 버리고 계속 풀어보고 그렇게 준비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쿠팡을 진짜 많이 애용했어요. 쿠팡에서 문제집도 진짜 많이 팔거든요. 약간 철 지난 문제집 같은 것도 되게 싸게 팔았어요. 근데 엄청 철 지나지는 않고 한 1년 정도 지난 거? 그 기출문제집 같은 거는 솔직히 1년 지나고 기출문제는 기출문제니까 풀만 하잖아요. 그런 거 사가지고 풀고 근데 이제 수능 보기까지 시간이 엄청 많이 남은 건 아니니까 기출문제 위주로 여러 번 돌리고 틀린 거 위주로 여러 번 돌리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능 완성, 수능 특강 돌리고 저는 그리고 이투스 당시 이투스 프리패스를 끊어서 들었어요. 이투스에 재밌는 선생님들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공부를 뭔가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뭔가 오랜만에 수능을 준비하니까 또 수능이 재밌더라고요. 맨날 대학교 수업 듣다가 그렇게 생각도 들었고 재밌었어요. 미화된 거겠죠? 그리고 국어는 제가 사실 현역 수능 볼 때 잘 못 봤었던 이유가 약간 망했거든요. 잘 못 봤던 이유가 너무 떨어가지고 못 봤는데 국어가 첫 교시 시험이잖아요. 떨어서 국어를 망한 거예요. 근데 떨어서 망한 것도 있지만 그 어쨌든 못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어를 또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국어를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국어는 메가스터디인가? 그 이원준 선생님인가 계시거든요. 그 선생님 강의 더 추가로 끊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대종 선생님인가? 그 선생님도 들었던 것 같고. 어쨌든 국어를 좀 열심히 했네요. 그리고 영어는 제가 직전 학기에 교환학생을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영어는 쓸 일이 많거든요. 대학교 가면 쓸 일이 많으니까. 영어는 공부를 좀 덜 했어요. 그래서 국영수를 4대 2대 4로 했었어요. 탐구는 제가 열심히 안 했던 게, 전 현역 때도 탐구보다 국영수가 좀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왔었어가지고, 최저를 맞출 거면은 국영수로 맞추자. 이렇게 정해서 국영수를 좀 많이 비중을 두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는 어떻게 정했냐면 그 5월 달에 아, 나 한의대 가야지 하고 생각하고 선생님하고 좀 상담한 순간 그러니까 중간고사 끝났을 즈음에 전국에 한의과 대학이 몇 개 없거든요. 11개인가 12개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6개 지원하는 대학을 고르기가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제일 유리한 전형. 그래서 전 교과 최저 맞추는 전형으로 해야겠다고 결심했었으니까 그거를 찾으면 엄청 많진 않거든요. 그 중에 제일 붙을 수 있을 것 같은 거 위주로 줄 세워서 6개를 지원해야겠다 이렇게 정해놓고서 시작을 했었죠. 어디 어디 지원해야겠다 찾아보고. 근데 이제 전형이 되게 다양하기도 하고 그런 데가 있어요. 뭐 나이 제한? 그러니까 몇 년도 이하 졸업 뭐 이런 데도 있고. 저 지금 세명대학교 다니고 있잖아요. 세명대학교는 최저를 뭐 국영수만 봐요. 그때는 저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국영수로만 최저를 맞춰야 되거든요. 거기다 한국사 필수 응시 막 이런 거였던 것 같아. 한국 아닌가? 한국사 뭐몇 등, 2등급 이상?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전형마다 다르긴 한데 너무 오래돼서 또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쨌든 국영수 위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냥 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니까 제가 기억을 똑똑히 하는데 12월 3일에 수능 날이었어요. 수능 전날에 만발의 준비를 했죠. 수능 전날에 첫 번째 수능 봤을 때의 뭔가 스스로의 피드백을 해봤을 때 떨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수능 보기 한 3일? 3일 전쯤에 내과에 가서 인대놀을 처방을 받았어요. 그 인대놀이 조그만한 약인데 면접 보기 전에 너무 많이 떠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많이 떨면 인대놀을 처방을 받아서 먹는 게 좋다고 어디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또 구구절절 말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사실은 뭐 수능을 보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중요한 면접이 있다고 말하고 인대노를 처방을 받았어요. 두 알 처방 받았던 것 같아요. 두 개 달라고 했나? 왜냐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먹어봐서 맞는지 너무 돌리면 어떡해요 또 먹고. 그래서 한번 두 알을 받아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서 그 수능 당일 아침에도 인대노를 먹고 갔어요. 너무 떨까봐. 너무 떨어서 긴장해서 잘 못 볼까봐 인대노를 먹었죠. 그리고 수능 전에 미리 준비를 했어요. 그 도시락을 싸야 되니까 보온 도시락 사고 냉동 김치볶음밥 사고 소고기 사가지고 집에 놓고 그리고 예비 소집도 갔어요. 당일날 아침에 한 6시쯤 일어났던 것 같아요. 5시 50분인가? 그때 일어나서 일단 저는 엄마가 도시락 못 싸주잖아요. 엄마가 옆에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침에 냉동 김치볶음밥 볶고 소고기 구워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혼자 막 챙겨서 택시 타고 수능 보러 갔던 기억이 있어요. 갔는데 이제 가면 막 엄마 아빠들 막 문 앞에 모여가지고 막 차 막 엄청 많고 막 응원해 주잖아요. 저는 그냥 혼자 꿋꿋이 가방 메고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갔는데 인대노를 먹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갔는데 생각보다 별로 안 긴장되는 거예요. 왜냐면 일단 거기 갔는데 애들이 너무 고등학생인 거예요. 난 이제 대학교 졸업반인데 너무 다 고등학생이고 너무 귀엽고 그래서 생각보다 긴장이 별로 안 됐어요. 참 다행이었죠. 그래서 앉아서 이제 수능을 봤어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수능 볼 때 너무 긴장을 많이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어서 화장실을 진짜 가고 싶었는데 못 갔거든요. 중간에 나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 못 가잖아요. 나가면 뭐 무슨 감독관 동행해야 되고 막 이랬나? 그래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수능 볼 때는 진짜 물을 진짜 거의 안 먹었어요. 화장실 가고 싶을까 봐. 그렇게 해서 수능을 보는데 생각보다 쉬운 거예요. 그때 당시엔 그렇게 느꼈어요. 생각보다 쉽게 나왔나?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약간 코로나를 좀 배려해줘가지고 좀 쉽게 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나 잘 봤나? 잘 봐서 대학교 갈 수 있나? 붙을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생각하면서 풀었어요. 문제를 다. 그러니까 풀고 나서 이제 엄마한테 딱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나 된 것 같아 애들 막 나오고 그러면 좀 약간 안 되는데 약간 좀 그랬어요. 된 것 같았어요. 그냥 느낌이.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나 된 것 같아. 이거 붙겠는데? 이렇게 하고 전화해서 나왔죠. 나와서 이제 집에 와서 가채점표를 채점을 했는데 국어가 60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수학은 두 개 그 가채점표에 안 써.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국어가 60점 정도가 나와서 당황해가지고 가채점표에서 찢어 갈게 버렸어요. 60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솔직히. 뭔가 밀렸었나 봐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점수 불안이 오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 본 줄 알았는데 잘 못 봤나? 그렇게 하고 수능본 바로 다음 날에 본가로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이제 수능은 12월 3일에 봤잖아요. 그럼 12월 4일부터 그때 발표가 12월 24일인가 23일에 났거든요. 그때까지 정서 불안 때문에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진짜 너무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엄마한테 밤에 엄마랑 같이 잤는데 엄마랑 같이 자기 전에 엄마한테 맨날 엄마 내가 수학에서 그거 가치점표 그거 두 개 안 쓴 거 진짜 마킹 안 했으면 어떡하지 맨날 이러고 엄마한테까지 막 불안감 막 조성시키고 그래서 엄마가 막 그렇게 한 달 보내면서 막 아침에는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걱정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미니어처 같은 거 사서 만들고 이랬거든요. 쿠키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 아빠도 답답한 거야. 취준을 해야 되는데 취준해야 될 시기에 내려와가지고 미니어처 같은 거 만들고 막 할 일 없이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저한테 막 진짜 너 취준 안 하고 여기서 뭐 하냐? 여기 놀면 되냐? 그랬었는데 제가 진짜 수능 봤다고 얘기도 못하고 아빠한테 제발 좀 가만히 있어봐라. 제발 좀 가만히 있어봐라. 말을도 못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23일인가 수능 24일인가였던 것 같아요. 24일에 수능 발표가 났거든요. 성적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인을 집에서 인터넷으로 수능 무슨 사이트 들어가서 하잖아요. 그래서 수능 사이트가 터지잖아요. 그 수능 발표 점수 발표 나면 터지잖아요. 그 사이트가 터져가지고 3시간 동안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아지 이렇게 안고 이 뽀미 이거 우리 강아지인데 강아지 이렇게 안고 강아지 그렇게 하면서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이러면서 한 3시간 동안 그 컴퓨터 앞에서 있다가 드디어 3시간 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된 거죠. 이제 최저를 맞춘 거죠. 그래서 이제 됐다. 내가 내신이 나쁘지가 않으니까 됐겠다. 근데 내신이 제가 1.1대 후반? 1.1대예요. 어쨌든 간에. 학교마다 반영비가 좀 달라서 다르긴 한데 1.1대였어요. 그래서 뭐 하나는 됐겠다. 뭐 하나는 됐겠다. 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바로 다음 날에 발표가 났는데 된 거죠. 됐어요. 취업이 됐어요. 그래서 세명대로 오기로 결정했었죠. 왜냐면 세명대가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충청도 그러니까 저 제천이 어딘지 몰랐어요. 저 제천이 이렇게 강원도스러운지 몰랐거든요. 위치가 거의 강원도잖아요. 원주랑도 가깝고 영월이랑도 가까우니까. 근데 저는 완전히 충청도 어디인가라고 생각해서 어딘가 맞긴 한데
그래서 충청도라고 생각해서 세명대 와야겠다고 생각한 것도 있었고, 제가 지원한 다른 대학교가 음, 지금도 그렇게 부르는지는 모르는데 뭔가 유급 잘 주는 학교다, 그 3D다 막 이러면서 그런 학교를 지원을 했었어가지고 당연히 세명대를 와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세명대를 붙어서 세명대를 왔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밥약 나가서 할 때마다 막 너무 대단해요. 어떻게 막 수능을 준비해가지고 올 생각을 다 했어요? 너무 대단해.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일단 내신이 좋았기 때문에 최저만 맞추면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막 진짜 정시로 공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오는 동기들도 있었고, 막 재수학원에서 기숙학원 다니면서 진짜 열심히 밤낮 없이 공부해서 온 친구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친구들이 더 대단한 것 같고, 그 현역으로 공부해서 현역으로 한 번에 한의대 온 애들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간. 그래서 입학을 했습니다. 21학번으로, 세명대학교 21학번으로 입학을 하고, 지금까지는 다행히 무사진급을 했네요. 그때 수능을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입학하면 뭐 이거 뭐고 어떻게든 되겠지? 뭐 해낼 수 있을 거야. 이러면서 입학을 딱 했는데요. 생각보다 진급이 그렇게 엄청나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진급하는 일이 진짜 시험 기간이 진짜 힘들어요. 올해는 이제 본 3이 드디어 돼가지고 18과목을 듣는데 시험 기간이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저 작년에 13과목 들었는데 작년 2학기 때도 진짜 힘들었거든요. 어쨌든 일단 입학을 잘 했어요. 진급도 지금까지 잘했고요. 저희 동기들 중에서는 저처럼 이렇게 막 약간 만학도라고 하기는 뭔가 나이가 좀 어린 것 같기도 한데, 저같이 약간 대학교 졸업하고 온 동기가 저 입학할 땐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밑에 학번부터는 좀 그렇게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교를 좀 꽤 오래 다니고 새로 입학한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진짜 아는 한 최선을 다해서 답글을 남겨드릴게요. 네. 그리고 브이로그도 가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썰 풀 일 있으면 또 찾아올게요. 안녕.